이르기 되어버린 47의 아빠, 남편, 직장 상사, 뭐 아무튼 이 사회와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입니다. 회사 생활 20년, 자녀 셋을 키우며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젠 마냥 외롭고 귀찮고 힘도 없습니다. 집에서는 가장으로, 직장에서는 만능맨으로의 부담감 때문에 번아웃도 오고 술도 자주 먹고 힘드네요. 이런 제 인생도 리부팅할 수 있을까요? 많이 지치신 분 네, 같아요. 그런 톤도 제가 좀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지치게 되네요. 네, 좀 더 지치 막 좀 늘어지게 좀 읽어봤어요. 네, 많이 피곤한데요. 뭐 이런 말 크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지금 약간 방전되신 상태인 것 같아서 주인공을 일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계셨네. 네. 너무 막 리액션도 잘해주시고 네, 아니, 해가지고 너무 잘 눈치를 못 웃어주시고, 챘습니다. 예. 어머 세상에. 아니 뭐라고 썼어? 그냥 있는 그대로 썼어. 외롭다고. 어우씨, 그럼 긴장할 것 같은데. 그래. 아나 걱정하지 마. 와씨. 우리가 된건 아니야. 리액션도 잘해주시고 네, 아니, 해가지고 너무 잘 눈치를 못 웃어주시고, 챘습니다. 예. 여기 와서 아까 공감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오토바이도 사고 싶고 막 그런 마음도 이거 공감 갔어요. 예. 이거 할 때쯤 예. 약간 울컥하셨어요. 그때 울컥했어요. 오토바이가 진짜 뭐 예, 그게 정말 백년의 치료를 오토바이로 해야 되네. 그게 정말 가슴이 와닿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애 셋을 키우다 보니까 네. 지금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인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맞아, 애들 키우고. 예, 제 월급의 한 반 가까이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는 좀 힘들 것 같고 자전거라도 좀 어떻게? 근데 따릉이는 이거 안 해줘요. 따릉이는 이거 안 해줘요. 예. 아니면 저기 내일 저기 망원 쪽으로 오시면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돈의 여유가 있으면 좀 더 네. 나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아니 스스로를 약간 사연에서 계륵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제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차장 7년을 해가지고요. 그 밑에 직원들이 이제 MZ 세대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위에 이제 임원분들, 본부장님 그리고 뭐 상사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간에 이제 샌드위치가 되다 보니까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이제 MZ 분들을 이제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MZ 같은 경우는 일단 결론을 먼저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럼 그거를 제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걸 또 물어야 되고 또 이거를 또 다시 재가공을 해가지고 위에 본부장님이나 임원분들한테 또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결제를 받고 또 이제 이번에 진급이 떨어져가지고 마음고생 하셨겠네요. 번아웃 올 뻔하네요. 얼마나? 뻔해. 음료 회사를 다니는데 비가 오면은 되게 기분이 안 좋습니다. 매출이 주나요? 며칠이 줍니다. 그런데 이제 날씨가 막 38도 막 더워 죽겠고 막 힘들고 그런 막 힘이 남는 때. 예, 저희 회사 또 이온 음료 파는 그러면은 네. 더욱이죠. 여름이 피크. 예, 제가 직장이 일산인데 집이 남양주입니다. 그래서 대륙횡단을 하고 가시네. 예, 그래서 이제 저녁에 야근을 하고 강변북로를 딱 타고 올라갈 때 많이 번아웃이 옵니다. 그 강남에 불 켜진 아파트들을 볼 때 네. 나도 저기 살면 가까운 데 사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너무 힘드실 때는 막 술 한잔 하시고 그러세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아내분이 바로 이렇게 손을 들었거든요. 어디서 주로 드십니까? 이제 와이프가 술을 한 잔도 못 합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한 잔 하고 싶은데 이제 네네. 와이프가 이제 화를 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제 차가 좀 큰 차거든요. 7인승. 비 오는 날이면 이제 실적이 떨어지니까 네. 차 안에서 이제 그 컵라면 하나 사가지고 예. 예. 이제 집에 오면 이제 와이프 눈치 보이니까 예. 근데 아내분은 알고 계셨어요. 남편분 이렇게 차에서 한잔 하고. 아 진짜요? 한편으로는 짠하죠. 네. 같이 저도 술을 좋아하면 같이 앉아서 이렇게 자기 소원이래요. 아내가
이렇게 술상 봐가지고. 안주도 해주고. 네, 이렇게. 근데 실망했지. 저는 네.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저도 많이 지치다 보니까. 아, 그렇죠. 새 키우면. 네, 이제 남편이 오면 저도 이제 저 혼자만의 시간? 그래서 요새는 와이프도 뭐 그 다른 연예인 남자분 뭐 콘서트도 가고 누구죠? 그 박보검 박보검 씨 예. 보건복지부세요? 보건복지부세요? 박보검 씨 팬클럽 이름이 아, 보건복지부예요? 보검. 정관님이세요. 잘 지었다. 어머니 얼굴 표정이 제일 살아나시네요. 지금 아내에 대해서. 박봉 보건복지부. 아까 계속 남편분 말씀하시는데 하품하셨거든. 저도 지금 오지 않았나 조금 예 그래서 예 잘 지었다. 보건복지부예요. 계속 이러시는데 갑자기 보건복지부 이러면 너무 행복해지셨어 지금. 와이프도 애 셋을 키우면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에이 셋을. 예, 애 셋을 독박 육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안한 감정이 있어서 아까 저쪽 분께서 얘기했듯이 막 치대고 싶은데 네, 스킨십을 예, 도전하고 죄송합니다. 싶은데. 치대라나 해서 예. 치댄다. 일단 치댄다는 이제 뭐 반죽 같은 거 할 때 치댄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주제하고 제일 잘 어울리시는 분이 아닌가. 그렇죠. 충전이 필요하신 분. 여러분 진짜 이 얘기 듣고 이번 겨울에 이온 음료 많이 먹읍시다 우리. 아니 그러니까 정말 너무 힘들어요. 차 안에서 소주에다 라면 하나 먹고 있어요. 야, 내가 진짜 내일 모레 50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20년 전, 30년 전 자취할 때랑 똑같네. 쎄 빠지게 살았는데. 그렇다고 뭐 아내에 대한 원망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나도 뭐 좀 아우 나도 힘들다 그러면 아유 우리 남편 뭐 쭈쭈 하고 뭐 이러면 좋겠는데 또 아내는 아이가 3명이니까 또 힘들고 그리고 또 박보검 얘기할 땐 눈이 반짝거리고 그건 어쩔 수 없지. 누가 생각해도 박보검 생각하면 행복하지. 못난 남편들이라면 또 속으로 야 진짜 뭐 박보검 이런 보검 그러면 또 아우 자기는 왜 이렇게 쫀쫀해? 남자가 쫀쫀하긴 해. 그러면 또 이제 또 마음에 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어렸을 적에 엄마가 번개탄 사오라고 그랬거든요. 번개탄 아세요? 연탄과 연탄 불붙이. 나이 잡순 분들입니다. 나이 잡순 분들이에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엄마가 이제 번개탄을 사오라고 시키면 엄마 그때 그거 2개만 사와 이래요. 그럼 연탄 없으면 가서 2장만 사와. 그럼 이제 집게로 이렇게 2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샀대요. 근데 현대의 유통은 필요할 것 같은 것을 필요 이상으로 미리 사는 거래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의 집에 싱크대를 열어보면 전쟁이 나도 버틸 수 있는 참치가 있는 집이 있어요. 참치랑 참치, 햄, 라면 빵, 뭐가 엄청 많아요. 우리는 필요할 것 같은 걸 미리 사는 겁니다. 물건은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삶의 걱정을 그렇게 가져가는 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대부분 닥치면 다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오셨고. 근데 우리는 또 필요 이상의 근심과 염려를 미리 땡겨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키는 어쩌면 외부보다 저희 다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 50대 분들 계시다면 다 아시겠지만 딱 그 삶의 그런 너무나 이게 막 이게 여기서 터질 것 같아 라고 할 때 숨 한 번 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숨이 뭐 어처구니 없어서든 이렇게 한번 웃기라도 하면 숨을 쉬는 것 같아요. 영원히. 그리고 나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막 너무 재밌다 죽자 이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좀 이상한 미친놈 같잖아요. 야 너무 재밌다. 그래 이제 죽어야 돼. 좀 무섭잖아요. 이 호흡이 안 맞아요 서로. 그러니까 죽음으로 가는 이 골목에 나오는 정서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된다든지 말이 없다든지 계속 생각을 한다든지 갑자기 운동하다 죽기는 어렵잖아요.
조깅하고 죽어야지. 이렇게 어려워. 줄넘기 300개 하고 죽어야지. 안 돼요. 일단 샤워하고 죽고 싶어요. 근데 또 샤워하다 보면 또 그렇게 죽을 일은 아니야,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하는 이 시간이 너무 고마운 게 좀 웃는 포인트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분이 또 웃기면 작가님한테 돈 받기 때문에 또 많이 웃겨주시고. 그렇죠. 오늘 오늘 뭐 저는 오늘 많이 누적이 좀 됐죠. 도둑합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 오늘 이런 프로에서 웃었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뭐 공부하는 것도 아니야. 제가 보기엔 깨달음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뭘 삶을 대단히 변화시키고자 들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재밌으니까 보는 거야. 그냥 뭐 그냥 바지네. 근데 또 보다 보니까 또 웃기네. 또 나가라고 그러네. 나가야지. 그러시. 야이씨.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여기에 이렇게 바람의 길이 하나 샥 나가는 느낌이에요. 그 우리의 이 이산화탄소 같은 게 꽉 사고에 찰 때 한 번이라도 탁 웃을 만한 거 했으면 좋겠다. 제가 보기엔 그러고 나서 강력 추천드리는 건 몸을 쓰는 행위예요. 그게 운동이든 내가 좋아하는 노동이든. 생각으로 생각을 잡을 수 없거든요. 고민해서 고민이 정리가 되지 않거든요. 마치 생각으로 생각을 잡는 건 이 구멍난 소쿠리로 어둠을 풀려는 행동과 똑같다고 말하더라고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좋아하는 운동이나 저희가 좋아하는 노동의 시간을 저희가 지키잖아요. 그게 저희의 정신 세계를 지켜주더라고요. 그 운동을 하고 나면 우리는 대부분 알게 될지도 몰라요. 내가 했던 고민의 대부분은 허상이라는 것. 저는 50이 됐는데요. 어떤 의미로서는 30대 때보다 훨씬 좋아요. 왜 좋냐면 그땐 내가 마음먹으면 웬만한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이상하게 쓸데없는 힘이 빠져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오토바이는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내가 그 몸을 쓸 수 있는 거 그거를 꼭 알아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4, 5, 60대 분들이 힘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닮았다고 하면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세 자녀를 키우는 부부입니다. 아이들이 아빠인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그런데 아빠를 닮았다고 하면 싫어합니다. 엄마가 날씬하고 예뻐서 그런 걸까요? 엄마 닮았다고 하면 좋아합니다. 솔직히 서운합니다. 아빠로서 저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오늘 들었던 사연 중에 제일 재밌는 사연 같은데요. 가장 기대되는. 공개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공개를 한번 공개를 한번 해주시면. 우리 아버님 어디 계세요?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우리 아버님. 아빠 귀여우신데? 귀여워 진짜. 완전 호감이고 귀여우신데. 아이들 3명이 어떻게 성별이 어떻게 되나요? 첫째가 딸이고요. 둘째, 셋째가 아들입니다. 첫째는 고1이고 둘째는 중2, 막내는 6학년. 셋 다 아빠 닮았습니까? 사실 어렸을 때는 정말 예뻤어요. 엄마를 닮았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좀 성장기가 되니까 점점 아빠를 닮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엄마 닮았다 소리를 들었는데 어느 날 이제 명절 때라든지 아니면 이제 길 가다가 오랜만에 본 어른들이 아빠 닮았네라는 소리를 듣고 오면 애들이 컨디션이 갑자기 나빠지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있는 앞에서도 그 얘기를 들으면 아이들이 좀 내색을 좀 하는 거예요. 아니 남일 같지 않아요. 저희 딸이 아빠 너무 못생겼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저희 필터 없이 그냥. 저희 딸이야 너 누구 닮았는지 알았더니 나 엄마 이래요. 그래서 너 아빠랑 너무 똑같았더니 그래서 아이가 진짜 똑같이 생겼거든요. 저희 남편이랑
사실 저는 걱정이긴 해요. 이제 어차피 뭐 나중에 커서는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좀 뭐 변화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그렇죠. 그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근데 애가 정도는. 충격을 받을까봐 저도 이제 그런 걱정을 좀 하긴 하는데 그래서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어머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싱크로율이 어때요? 어느 정도예요? 누굽니까? 누구 쪽이에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이제 뭐 친구나 누구 만나면 너 누구 아들이네 이렇게 알아보면 본인이 깜짝 놀라서 내가 아빠 아들인 걸 어떻게 알지? 이라고 어떻게 이제 알기 얘기를 하는 똑같으니까 거죠. 알지. 이게 어떻게 알아? 아니 네. 근데 사람들은 이목구비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미지로 아이들을 평가하잖아요. 아빠가 지금 이렇게 몸무게가 고무줄이에요. 살이 많이 쪘다가 또 빠졌다가 이러는데 아이들이 살이 많이 쪘을 때 살이 많이 쪘을 때는 아빠 닮았다고 하고 아, 그거야. 그러면 솔직하게 아빠는 아이들이 누굴 닮았으면 좋겠어요? 아 당연히 아내를 닮았으면 좋겠죠. 그럼 서운해 안 하시면 안 돼요? 아 근데 그게 되게 저도 사람이라서 부모니까 좀 너그럽게 허허하고 싶은데 속으로 어쨌든 맞아. 좀 서운한 감이 있는데 있지. 요즘 들어서 또 아이들이 또 사춘기다 보니까 대답이 그냥 딱 한결 같아요. 알아서 할게. 게임 그만해야지 알아서 할게. 밥 먹어야지 알아서 할게. 이제 학원 가야지 알아서 할게. 게임 그만해야지 알아서 할게. 그런 감정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지금 좀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화를 냈다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표현을 좀 했거든요. 근데 네. 좀 나중에 이게 맞나라는 좀 약간 자괴감도 들고. 보통 사춘기를 잘 겪은 아이들이 되게 건강하게 자리 잡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사춘기를 겪지 않은 사람들이 갱년기를 되게 심하게 겪더라고요. 나이 70대인데 아빠 알아서 할게 내가. 내 칠순잔치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렇게 하면 문제죠. 그치. 이렇게 하면 문제인데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온 것은 말 잘 들었던 애가 갑자기 이러네.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아이에게 적절한 좋은 타이밍이 온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를 잘 넘기려면 엄마 아빠가 어딘가로부터 힘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아이들의 이 시간을 봐주는 것 같아요. 그래, 니들 그럴 만한 때가 있어. 내가 니들 사춘기인 거 인정해. 최소한의 아웃라인만 주고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너무 예의 없긴 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집 나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시간을 인정할게. 그 공간도 인정할게. 근데 그 공간을 인정해 주려면 엄마 아빠가 마음에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힘은 어디에서 오냐? 사람은 집중하면 시간이 빨리 가고 시간이 빨리 가는 현상을 뇌는 재밌다고 느끼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부위를 리셋한대요. 그래서 시간 빨리 가는 사람을 만난다. 시간 빨리 가는 일을 한다. 시간 빨리 가는 장소에 가신다는 거죠. 근데 아버님은 이미 그걸 되게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여기도 이렇게 썼다고요. 엄마가 날씬하고 예뻐서 그런지. 사랑꾼. 부인을 좋아하나 봐. 저 찢어버리려고 그랬어 이거. 이거 참. 자,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예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부는 예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아내하고 산 지가 10년, 20년 됐는데 난 아내가 여전히 예뻐 보여.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부부가 결혼하고 뭐 10년, 20년 살면 뭐 몸 다 동물의 왕국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사파리 호랑이 나오고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예뻐 보이는 거야. 그런 파트너를 내 배우자로 만났다는 것 자체가 아버님은 엄청난 이제 숨 통로를 잡은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냥 아버님 개인으로서 내가 뭐 하면 집중되고 시간 빨리 가고 내가 스트레스가 좀 하는 게 뭐가 있지? 오히려 그것에 집중할 때 아이하고의 이 시간들이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아주 지혜롭기 때문에 다 압니다. 집안의 이 분위기를.
엄마 아빠가 어떤 분위기인지, 각방을 쓰시는지. 아 저는 그것 때문에 각방 쓰는 게 아니고 제가 코골이 치료를 아직 못 받아가지고. 그 분위기를 왜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근데 자기에게도 방황할 시간이 필요한 거죠. 내 의지대로 내가 안 되니까. 그때가 사춘기니까. 그러니까 이때를 용납해주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래, 너 흔들릴 시간과 기회를 줄게. 근데 엄마 아빠는 여기 늘 있어. 이 느낌을 줘야지 아이들한테 너 엄마가 살아보니까 네 애비 같은 놈은 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를 했어. 걔 MBTI 뭐니? 네 아빠랑 똑같으면 안 돼, MBTI. 그놈의 MBTI. 애들한테 너무 그러지 마시고 엄마나 아빠의 개인상, 그리고 두 분의 삶, 이것을 회복하면 엄마 아빠의 내면 세계와 표정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 영향을 아이들이 받는 건 100%라고 생각합니다. 강연을 할 때 맨 처음에 보면 탁월한 외모를 가진 분들이 눈에 당연히 보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인상이 좋고 좋은 에너지를 가진 분하고 자꾸 눈을 마주치게 돼요. 근데 오늘 한 150분이 오셨는데 그중에 1번이 아버님이셨어요. 저런 인상을 갖기가 참 쉽지 않고 저 미소를 갖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또 어떻게 살아와서 저런 좋은 느낌을 가졌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 조만간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이 제가 느꼈던 이것들을 이미 아이들은 다 알고 느끼고 있겠지만 자기들도 나이가 들면서 아 진짜 내가 아빠를 닮았다는 게 얼마나 내가 좋은 선물을 받았는지라는 걸 아이들이 그리 멀지 않아서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졸업을 앞둔 흔한 대한민국의 아들입니다. 이제는 철이 들었다고 생각해서 아버지에게 저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믿고 맡겨달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버지는 아직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는 제 뜻을 부모님께 강력하게 어필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부자 간의 갈등이 더 크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 마음을 전달하고 중간에서 고생하시는 어머님도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일단은 주인공 어디 계시죠? 바로 앞에. 아, 이 친구는. 근데 진짜 딱 봐도 되게 편안해 보이고 아버지랑도 대화 되게 잘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랑 나왔어요. 오늘. 엄마랑.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시죠? 23살 됐습니다. 23살. 23살.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계시나요? 지금 대학을 다녀서 저는 서울에서 살고 부모님은 지방에서 살아서 20살 때부터 밖에 나와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랑 어머니를 뭐 많이 보면 한 6개월에 한 2번? 그러니까 네. 특히나 아버지랑은 가면 갈수록 말이 없어져요. 아 그래요? 그냥 집에 내려와도 아버지 왔습니다 이러고 그냥 아무 말이 없는. 거기서 끝인 거예요. 아버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아버지가 71년생. 나보다 한 살 어리신데? 그때면은 점점 누그러지는 문화기는 한데. 그러면 좀 애교도 부려보고 뭐냐. 아버지, 아이 뭐 같이 식사 한번 하시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어려워요? 뭐 아시겠지만 저도 고향이 경상도거든요. 아버지도 부산 분이시고 저도 경상도라서. 그럼 전라도 사투리를 쓰세요. 아따 아버지! 아버지 한잔 해물어요. 금방 배워. 이제 금방 배운다, 전라도하고 부산하고 화합을 해야 돼. 그럼. 언제까지 싸울 거예요? 가장 최근에 아버지랑 부딪혔던 일이 뭐예요? 밥을 먹고 있는데 모자를 쓰고 아버지가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네. 그냥 모자를 벗고 밥을 먹어라 이랬는데 아빠 알아서 할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시네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밥 먹을 때 모자 쓸 수도 있고 벗을 수도 있고 집 안에. 집 안에서? 집에서 집에서는 모자 벗어야지. 혹시 중절모 같은 거였나요? 중절모나 멕시칸. 기가 새는 것도 아닌데. 멕시칸 모자면은 좀 이상하긴 하잖아. 이렇게 돼 있는 그건 챙모자. 아니겠겠지. 아, 그래요? 부모님 장사를 하셔가지고 가게에서 이제 밥을 먹을 때 가게에서. 아버지가 그냥 어머니 봤을 때 이게 어렸을 때부터 아드님하고 남편하고 좀 이렇게 갈등이 조금 있었나요?
아니 어렸을 때는 그렇게 없었어요. 근데 말 그대로 서울로 보내고 나서 좀 이렇게 공감된 게 없으니까. 서울 가고 나서. 네, 그래요. 서울 가서 저희가 변했나? 서울 가서 좀 변한 느낌. 그러니까 이제 컸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컸잖아요. 성인이 되었고. 의자가 지금 보면 빡빡한데. 그럼요. 그 음식점에서 모자 갖고 그랬을 때 어머니가 봤을 땐 그냥 아들이 그냥 벗었으면 끝날 문제. 정말 끝날 일인데 아들이 조금. 근데 말 그대로 그랬으면 끝날 일을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얘가 왜 내한테 이러지 저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또 아빠는 또 한 소리 하는 거야. 그럼 또 말이 계속 주고받아. 이거 아버님께 들으신 겁니까? 아니면 어머님이 관찰하신 결과입니까? 제가 본 결과에 정확할 수 있어요. 보면 맞아. 그러니까 자기야 근데 애들은 저럴 수 있다 인정을 해라 이런데 인정을 아직까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답답한 게 있어가지고 이거 풀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왜 모자를 썼어요, 근데? 머리를 안 감아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어머니가 딱 옆에서 보셨을 때 우리 이제 그날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로 말이 없어요. 왜 말을 해? 그러고 나서. 그냥 뭐 아빠 밥 드세요 그 한마디 아빠 저 가요 그 두 마디밖에 안 했어 서로가. 좀 아들이 좀 네.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이 조금 막 애교도 부리고 막 말도 좀 했으면 좋겠군요.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아빠한테 먼저 전화해 먼저 연락해 아직까지도 안 하고. 그 모자 사건 이후로. 아들도 조금 세네. 그러니까 저는 너무 답답한 게 저 아들 편도 못 들고 신랑 편도 못 드는 입장에서. 왜 자꾸 마이크를 뺏으려 그래? 마이크를 자꾸 해서 뺏으려 그래. 난 뽀뚜른 줄 알았어. 그리고 아까 본인도 이렇게 멀리 됐으면서 엄마가 되니까 가까이 되고 말이야. 이게 좀 세, 이게. 저는 이제 하려고 하는데도 서툴기도 하고 용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가 계룡대라는 곳에서 한번 강연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참모총장이 오셨더라고요. 뭐 육군, 해군, 공군 참모총장 아시겠지만 별이 몇 개죠? 5개는 돌침대입니다. 별이 5개. 돌침대.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병은 원스타 볼 일도 거의 없잖아요. 이제 강의가 끝났는데 대령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군인이 뭐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첨단 무기가 좋아야지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2가지가 좋아야 돼요. 첫 번째는 군기가 세야 돼요. 군기가 세면서 동시에 좋아야 되는 게 있는데 사기가 높아야 돼요. 우리 총장님이 들어오시면 군기가 올라가고 사기가 떨어져 버려요. 우리 총장님 나가시면 사기가 올라가. 그리고 기압이 빠져. 근데 옛날 아버지들은 자식을 키울 때 군기가 든 애로 키우는 것이 1번이셨던 것 같아요. 아빠 뭐 좀 힘들어요. 그러면 야 뭐 우리 아들 힘들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빠는 막 새끼 인마. 아빠는 월남 스키 부대에 있었어요. 이제. 월남에 스키가 어딨어요? 열대지방인데. 그 특수부대야. 조사에도 안 나와. 열대지방인데. 넘길게요. 자, 아니 그러니까 이 아버지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전쟁의 군인으로 치면 군기를 잡으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들 입장에서는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너무 힘들어. 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제일 먼저 뭘 생각하겠어요? 이 힘든 세상에서 자식은 살아남아. 너 살아남아야 돼. 강하게. 근데 그 아버지들은 왜 그러냐? 지금 70년, 아버지가 70년생이시면 53세 정도 되셨는데 그 아버지의 아버지, 즉 80대 아버지들이 그거보다 한 5배, 10배로 자식을 교육한 거예요. 그렇지. 그때는 다 맞았어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때렸죠. 중학교 때 선생님이 때렸죠. 고등학교 가면 선배랑 선생님이 동시에 때렸죠. 그러면 사회에 나오면 안 때리나요?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돈입니다. 돈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난 그 인생을 살았어. 나 장사해서 세상이 어떤 줄 알아. 근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아버지는 왜 그 말을 과연 한 걸까? 이미 우린 다 알아요. 좀 자만하고 이러다 넘어지거든요. 선배 세대는 그걸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야, 너 안 넘어졌으면 좋겠어. 근데 제가 보기엔 전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거만해도 괜찮다. 하다가 넘어질 거야. 그래도 아버지는 여기 있어. 그러니까 정말 좋은 관계는
실패 안 하고 성공만 한 그게 아니라 실패했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요즘에 이거 좀 안 돼요. 아버지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그럼 아버지는 야 임마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거다. 응? 아버지 너 전화해줘서 너무 기분 좋다. 지금 모자 쓰고 있나? 벗어라. 미국에서 사람들이 타투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를 많이 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좀 연구를 해봤대요. 1위가 어머니래요. 그 2위가 지저스, 갓, 마리아 이런 종교적인 자기의 믿는 대상. 아버지는 4위에도 없고 5위에도 없고 6위에도 없더래요. 어디 있어요? 아버지는 집에 계세요. 집에 계세요? 문신으로는 등장할 계획이 아예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들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언어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당신도 당신의 부모한테 받은 언어들이 너무 새로운 수를 담기에는 옛날 부대인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 말투가 우리 아버지 뭐 경상도 사람이라서 말투 그렇게 해요 라고 하지만 나도 그 지역에서 자랐어.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도 아버지가 야 모자 좀 뭐 벗고 먹어 그럴 때 아버지 이거 저 머리 안 감아서 그러는데 잠깐만 쓰고 먹어도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알아서 할게요. 좀 더 다른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얘기하면 부모님이 걱정하셔. 그 얘기하면 뭐해? 얘기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안 하죠.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부모님이 맨날 하는 게 뭐 별일 없나 그러면 별일 있습니다. 이런 집 없어요. 서로 말 못하네. 뭐 일 없지? 그러면 아유 예 뭐 잘 지냅니다. 안 아프지? 예 아버지 중환자실입니다. 이런 집이 어딨냐고요. 우린 다 괜찮대. 근데 부모님은 알아요. 이 친구가 갑자기 전화 왔을 때 이 모든 뉘앙스를. 어른들은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말을 잘 안 쓰는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그들은 사랑이 없고 보고 싶어함과 그리움이 없나요? 아니요, 있죠. 근데 그 단어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죠. 그리고 일상의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 갈게요. 야 뭐 바쁜데 내려오지 마.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려와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아들들은 뭐 또 내려오지 말라 그러네. 아싸 가오리? 못 알아들었어.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 아들이 못 알아들었구나. 못 알아듣는 거죠. 왜냐? 아버지는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움이 없지 않아요. 아들이 자랑스럽지 않은 게 아니고 걱정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단어로 당신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일상의 표현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 너무나 일상적인 단어. 그러면 이제 저희가 부모님하고 전화할 때 이제 그 소리가 들릴 거예요. 저게 밥 먹었냐는 건 사랑한다는 거고 그립다는 거고 우리가 같이 잘해보자는 거고 내가 널 걱정하고 있다는 그 말이구나. 맞아요. 그 밥 먹었냐라고 하지만 사실 그 전에 호흡도 있고 그 후에 호흡도 있고 중간에 호흡도 있고 그거를 나이가 좀 들면서 들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여유가 없고 그러면 사실 그 소리 잘 안 들리거든요. 부디 우리의 부모님이 나이가 많이 드시기 전에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더 많이 멀어지기 전에 그 소리들이 번역되어서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남편과 딸의 불편한 관계가 고민입니다. 대학교 4학년인 딸은 휴학해서 스펙 쌓기를 원하고 있는데 고지식한 잔소리꾼 남편은 졸업이 우선이고 졸업하고 나서도 스펙은 충분히 쌓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서로 창과 방패인 남편과 딸에게 좋은 해결책이 있을까요? 일단 뭐 다른 분들은 뭐 이제 두 분씩 앉아 계셔가지고 괜찮은데 유독 저 테이블만 저 의자만 진짜 대체 왜 이렇게 답답하지 했는데 저분들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해결책이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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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해 보인다.
못 이기겠다. 일단 뭐 구체적으로 이 두 분이서 어떤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장녀 같은 경우에 3학년 때 중간에 이제 계속 휴학을 원했었는데 계속 아빠랑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저한테 몰래 엄마만 알고 있어. 그러면서 나 그냥 혼자 휴학을 할 거야. 그런 거예요. 네. 근데 곰곰이 생각하니 나중에 더 커질 것 같아서. 일이 커질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중간에 딸의 입장에서 이제 또 살짝 말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거는 애를 망치는 일이라고. 네. 넌 왜 애 편만 들어주냐고. 네. 무서워. 그러다가 또 이제 제가 너무 왔다 갔다 하는지 설득이 돼서 또 딸한테 아빠의 편을 들어서 또 말을 해주면요. 엄마는 왜 아빠의 고직직한 생각에 넘어갔냐. 네. 그러니까 이쪽 편도 안 되고 저쪽 편도 안 되는 중간 입장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된 듯한 느낌이요. 딱 모양새가 지금.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엄마가 바뀔 수 있거든요. 새엄마. 엄마가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서. 새아빠가 생기는 날이고. 사실 아빠랑 대화를 시작을 하면 꼭 끝이 안 좋게 끝나가지고. 혹시 아버지하고 의견 대립될 때는 존댓말 써요, 반말해요? 반말 사용. 일단 좀 맞아야 되겠네요. 아빠한테 반말 짓거리 찍찍하고 반말하다 보면 아빠는 왜 이렇게 고지식해? 말이 안 통해 진짜. 이렇게 말한 적 있어요? 오늘 아침에 차에서 오면서도 그 얘기했어요. 와우. 저희 딸이라면 빠따 들어갑니다. 제가 대학교를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인문계 애들은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수능도 등급이 되게 높고 이것저것 스펙 쌓은 것도 많고 경험도 되게 많은데 저는 했던 게 어떤 한 분야만 한 했군요. 분야만 그 한 운을 팠다 보니까 하나만 할 줄 아는 애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경력을 조금 쌓고 싶다.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아빠는 졸업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졸업을 하고 나서 하면 회사에 가가지고 졸업하고 뭐 했어요? 이랬을 때 이런 거 했습니다. 하면 그러면 1, 2년 동안 놀았네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구나. 솔직히 이해는 좀. 정말요? 꼰대라는 얘기 들을 수도 있는데요. 초년생이 겪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휴학을 해서 그걸 만들어서 간다고 해도 크게 인정을 해줄까라는 우려도 되고 사회생활 하면서 그걸 다시 입학을 재입학을 해가지고 졸업한다는 건 또 힘든 게 있죠. 또 쉽지가 않으니까 그 기간 내에 열심히 해서 잘 졸업해가지고 무난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말만 하면 이제 고지식하다 그러고지. 따님이 고집이 세죠? 예. 누굴 닮았어요? 누굴 닮았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 닮진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따님의 이런 성향이나 기질이 엄마 닮은 것 같아요? 아빠 닮은 것 같아요? 저는 안 닮았다 생각하는데 안 닮은 것 같은데. 고집 있으시, 고집 있으시. 서로 두 사람만 인정. 내가 아빠 닮았다고? 내가 고지식한 아빠 닮았다고? 서로 부인하고 있고. 따님은 이러고 아버님도 계속 안 닮았다고 그러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공고를 나왔습니다. 근데 음악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대학을 2번 떨어지고 이제 국립대학에 들어갔습니다. 21살에. 흔히 말하는 뭐 명문대학. 뭐 이름 들으면 다 알만한 대학.
해병대. 불멸의 대학교죠. 여러분 서울대학교 표 뭔지 아세요? 모르죠? 저희 대학 표는 다 알아요. 해병대가 뭐 잡죠? 귀신 잡. 서울대가 뭐 잡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하고 음악을 했는데 음악으로 꽃이 안 펴지더라고요. 강의를 했잖아요. 강의가 잘 되더라고요. 코로나가 왔네요. 강의가 2년째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주도에 있으면서 단호박을 팔았어요. 애월의 미니 단호박이라고. 다이어트에 좋다고 그러는데 실제는 다이어트가 안 돼요. 왜요? 아줌마들이 여러 개 먹어요. 맛있으니까. 한 개만 먹어야 돼. 그러다가 강연했네요. 다시 코로나 끝나서. 그래서 뭔가 좀 될 것 같다 이랬는데 알츠하이머 이슈가 터졌네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요. 따님이 어떤 전공을 하든 지금 우리가 뭘 하겠다? 이거는 우리의 경험상 계속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는 것 같아요. 참 인간의 삶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만 되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맞아. 왜냐하면 우리의 정말 뜻대로 됐다면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은 지금의 배우자와는 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상 못하게 지금 사람과 만났지만 우리는 또한 예상 못한 좋은 세계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획대로 된 게 안 됐다고 이렇게 있으면 나머지 열린 분들이 다 못 본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애달복달했을 때 자녀와의 관계가 깨질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제주에 귤이 맛있잖아요. 근데 노지귤, 그냥 노상에서 이렇게 자란 귤 중에 그 되게 좋은 귤이 있는데 주로 서귀포 귤이 맛있어요. 그리고 서귀포에서도 1급지가 있어요. 최고는 언덕의 안반 지역. 왜 그러지? 그럼 이게 왜 좋냐? 왜? 귤이 쉽게 말해서 달려면 물을 적게 주고 해를 많이 줘야 돼요. 언덕이면 비가 오면 밑으로 새버리잖아요. 근데 안반이 있어. 그러면 안반은 더 침투 못하고 흘러버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나무들이 더 밑으로 내려서 이 물을 가져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당도가 엄청 올라가요. 그 지역이 있어요. 구매하시겠습니까? 저희 공동구매 공부 진행시켜. 근데 자녀도 되게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자식 농사라고 하잖아요. 물을 너무 많이 주고 햇빛을 조금 준 자녀가 제가 보기엔 가장 더 밍밍한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줘야 할 가장 괜찮은 것은 그 자녀를 향한 적절한 햇빛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가족 사이에서는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 컨설팅이 아니고 좋은 매뉴얼대로 가라는 그 지시가 아니라 입장 차이가 나면 아이한테 추를 주는 거라는 거죠. 근데 아빠의 의견은 분명히 제시해요. 아빠가 생각해 보기엔 이래. 근데 우리 딸의 의지가 그렇게 됐잖아? 딸아, 글로 가야 돼. 아빠 힘이 닿는 대로 그걸 지원할게. 근데 이게 부모가 되면 잘 안 돼요. 엄마가 이런 말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엄마는 뜻이 이런데 너의 뜻을 지원할게. 와, 한 번도 태어나서 그 조합의 단어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들어보지. 근데 우리는 내 딸아, 인생은 요렇게 가야 돼. 지금 너 그 생각 엄마가 살아보니까 그건 아니야. 내가 하는 말인데? 지금 딸한테. 엄마가 모르겠어? 애기들한테. 엄마 가수로 시작해서 지금 방송활동 유튜브 하면서 엄마 공중전, 산전, 추전 다 겪어봤어. 어떻게 알지? 엄마는 딱 눈 보면 바로 나와. 김창욱 저 새끼가 언제까지 갈지 딱 나와. 박수를 왜 3번 쳐요? 맞다 이건데? 진짜. 나 너 소름 끼쳤어. 소름 끼쳤어.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우린 다 알아. 그 방법이 그리 좋지 않다는 걸. 근데 이미 말이 나가고 있어. 네. 아, 맞아요. 그러면 가족끼리 얻어야 될 건 뭐냐? 가족끼리는 지지할게. 자, 지지하고 지원은 다릅니다. 지원은 휴학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거를 해주는 거예요. 휴학 기간 동안 너 학원도 다니고 유학도 가보고 너 세상을 경험해봐. 아버지가 최소한의 서포트 할게. 이건 지원. 지지는 마음으로. 그럼 아버지가 지금 지지도 하시고 지원도 하실 건지. 아버지 지금 뭐 하실 거예요? 지원하실 거예요? 지지하실 거예요? 지원과 지지를 같이 하실 거예요? 아니면 집에 내쫓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아버님? 당황스러워서 잠깐. 둘 다 해. 지지를 한번. 야, 드디어. 역시 선생님. 절대 안 꺾이실 줄 알았어. 네, 저도요. 왜냐하면 자식이 부모에게 가장 받고 싶은 건 전 지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원은 오히려 너무 많이 해주면 자식한테 독이에요. 아이가 자기의 심장으로 피를 펌핑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가 너무 좋은 기계로 펌핑해줘 버려. 그러면 이 아이의 심장이 약해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 나 돈 있어. 여러분 돈 있는데 자식을 막 지원 많이 해주면 진짜 됩니까? 안 됩니다. 그 돈 나 조금만 줘요. 좋은 데 쓰려고. 귀여워. 그리고 제가 따님한테 전 추천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버지하고 의견을 부딪힐 때 논리로 해서 설득을 시키거나 이기려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오히려 아빠한테 부탁하는 형식의 말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아빠 말 다 이해하고 동의하는데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 밖에 나가면 확 무너질 것 같아서 아빠 나한테 1년만 좀 기회를 줄 수 있어? 그걸 카톡으로라도. 왜냐면 그 얼굴 이렇게 보고 얘기하는 건 여배우 아닌 이상 힘들거든요. 어려워요, 한국 사람. 그렇지만 그 감정을 아빠가 느끼게 해야 아빠는 스산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걱정도 되고 또 내가 완벽하게 서포트를 못하는 거에 대한 미안함이 아버지들 마음엔 있거든요. 그러니 말은 인정하고 부탁하듯이 하면 어떨까? 딸한테 한마디 하시죠. 너무 이제 어렸을 때 너무 잘 커졌어요. 크게 문제 없이 잘 커졌다가 이제 대학교를 가면서 이제 벗어 던지고 자기를 이제 표현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너무 이제 어색해가지고 제가 못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미안한 것도 있고 제가 또 너무 또 막 한 것도 있고 해서 그런 의미도 오늘 와서 좀 들어본 것도 있고 해서 바꿔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딸이 아빠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합시다. 뭐라고요? 돈 좀 꺼달라고 해요. 그냥 돈 좀 꺼달라고. 아빠 지지해줘서 고맙고 좀 덜 싸우자. 아빠도 나이 먹었고 나도 나이 먹었으니까. 빠따라고 와. 뿌이. 아버지는 딸 둘을 묵묵히 혼자 키우셨습니다. 경상도 토박이에 감정 표현 서툴고 워낙 엄한 분이다 보니 저와 언니를 훈육할 땐 손찌검도 서슴지 않으셨는데요. 참다 못한 언니는 고등학생 때 집을 나가 아버지와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이 지내던 언니는 결국 아버지 몰래 결혼까지 해버렸어요. 뒤늦게 언니의 결혼 소식을 알게 된 아버지는 가끔 술을 드시며 눈물을 흘리시곤 합니다. 서로에게 상처가 깊은 아빠와 언니, 화해할 수 있을까요? 아, 네. 언니와 아버지의 그 화해를 위해서 동생분이 SOS를 보내주셨어요. 혹시 어디 계신가요? 아, 네, 여기. 제가 초등학교 때 그리고 언니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 시기쯤에 어머니랑 아버지께서 이제 이혼을 하셨는데 이혼하시고 나서 아버지께서 딸 둘을 혼자서 키우셨어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께서도 경상도 토박이시다 보니까 사실 좀 저희가 느끼기로는 폭언이나 뭐 욕설이나 이런 게 조금 많기도 했었고 언니도 이제 이른 나이에 사실 그런 걸 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방황을 하더니 거의 9번을 나갔었는데 9번을 거의 아버지께서 대부분 다 찾아오셨었어요. 마지막에는 언니가 고등학교 때쯤에 이제 나가서는 아예 이제 아버지께서도 찾을 수 없는 지역으로 나가서 저하고도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한 20대 이제 중후반쯤에 나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하고는 그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언니가 아빠한테 얘기를 해주기를 원했는데 설득은 했었는데 결국에는 식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버지께서 결국 알게 됐어요. 그럼 아버님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볼게요. 큰 따님이 이제 집을 나가고 나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처음 나갔을 때는 삼천포 가서 찾아오고 두 번째는 경북 영주 가서 찾아오고 세 번째는 동두천 가서 찾아오고 전국을 안 찾아다닌 곳이 없었고 전국을 안 찾아다닌 곳이 없었고 그리고 또 이혼할 때가 큰딸이 6학년 얘가 4학년이었는데 남자가 돈 벌어봐야 되고 직장생활 해야 되고 살림해야 되고 하는 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저 엄마하고 내가 앉아야 될 자리에 저 외삼촌을 불러가 앉혀가지고 결혼식을 했는데 그 지금 큰딸내미 하고 사이하고 잘해 보려고 가끔 이리 한 달이나 한 두 달에 한 번씩 이리 모임을 갖고 하는데 그래도 한 2년여는 마음이 풀리지가 않았어요. 아직도 가슴 속에는 진짜 큰 돌덩이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결혼식을 했는데. 그런데 큰딸이 원래 처음에는 공부를 참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혼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공부를 아예 놔버리더라고 그냥. 돌이켜 보면은 남들만큼 뭐 못해주고 못대주고 그 애들한테 이 딸들한테 좀 사랑스러운 표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위에 뭐 말 같은 것도 좀 다정하게 못하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돌이켜 보면은 항상 미안해요 그냥. 우리 여기에 오자고 한 거는 따님이 오시자고 하셨어요? 예, 사실 그날도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김창욱 쇼를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언니랑 형부랑. 근데 이제 그 알츠하이머 때문에 이제 그 방송을 오래 못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살아 있을 때 오려고. 그날 이제 가족 모임을 하고 이제 다 파했을 때 약간 이제 술이 들어간 상황에서 술이 들어간 상황에서 이걸 신청을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좀 기분이 좀 많이 좀 다운. 근데 진짜 아버님 잘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버지는 귀가 안 들리시고 이제 그렇게 결국 돌아가셨는데 제일 큰 감정은 무섭다였던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가 좀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서 이렇게 친구들이 저희 아버지가 노동일 하셨는데 그러면 연장 가방을 이렇게 메고 저녁 어스름풋 할 때 동네로 이렇게 오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딱지치기 같은 거 하고 노는데 아버지가 절로 오시잖아요. 그럼 이제 아빠한테 가서 이렇게 막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순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인사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순간 눈치 보다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 숨어. 도망가가지고 호영아 우리 아빠 가면 얘기해줘. 그러면 이제 친구니까 뭐 저희 아빠 지나가면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저희 아빠 가면 창호가 니네 아빠 갔어.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지금도 되게 선명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저희 집 원래 헤어질 때 저하고 엄마하고만 안아요. 아버지는 저를 안아준 적이 없어요. 제가 아버지를 안아서는 안 돼요. 그건 마치 군대에서 이병이 장군님 만나가지고 장군님 군대 생활 열심히 해요 진짜 사령하지 말고 파이팅 이런 개념 없는 놈하고 똑같아요. 근데 제가 엄마하고 이렇게 안고 아버지 저기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이렇게 탁 감았어요. 저희 아버지 제 품에 안겨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순간 제 몸에 두 가지가 스캔이 됐어요. 첫 번째, 이 남자가 매우 오랜 세월 동안 고생을 많이 한 몸을 갖고 있구나. 두 번째, 이 남자가 매우 긴장하는구나. 아버지 3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정말 잘한 일 중에 하나는 몇 개 없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날 아버지를 안아본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 코로나 때 돌아가셨거든요. 병원에서 특별히 허락해줬어요. 가족들끼리 아버지랑 하루씩 자라고. 며칠 안 남으셨다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저 병원에서 둘이 잤어요. 아버지는 병원 침상에 손 묶인 채로. 그때 아버지가 여기에 뭘 끼셨는데 이걸 자꾸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시는데. 그래서 아버지 손 묶여 있고 저는 6인실이었는데 그때 코로나 때 막 뭐 아무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그날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이 생애 최초로 마지막이자 아버지랑 나랑 단 둘이 자는 날이네.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셀카 한번 찍었어요. 아버지하고 첫날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병원에서. 그러니까 아빠라는 존재, 엄마라는 존재는 같이 안 살아도 심지어 돌아가셨어도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미치냐면 여기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아버지의 여기에 걸려 있고 아버지도 내 아이가 여기에 걸려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오늘 여기 나오신 거는 사실은 이거 엄청 어렵죠. 아니 사람들 보는 건데 누가 우리의 이런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근데 여기에 걸려 있는 뭘 먹어도 걸리는 이 가시를 한번 우리가 개어내면 좋잖아요. 그러니 아버지 한 2박 3일만 제주도 왔다 가세요. 제 그 메밀 축제 할 때도. 감사합니다. 시간 한번 내실 수 있으세요? 저번에 메밀 축제 할 때 그 지나가서인데 얘가 재미없다고 지나가자 그래가지고 그건 못했어요. 재미없다고 지나가자 그래가지고 진짜 재밌다. 만약에 오실 수 있으면 우리 그러면 둘 그러니까 실은 제가 한 3년 전에 재혼을 했거든요. 미안합니다 교수님. 그 재혼한 사람은 표를 지 혼자 따로 끊어오라 할게요. 아버님 5명입니다. 아버님 또 없나요? 5명 심하. 자 그러면은 우리 2박 3일 꼭 오세요. 제가 그 모든 거 다 준비하고 5월에 저희 꼭 뵈시죠. 교수님 고맙습니다.